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대응 게시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장마감 후에 발표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고요. 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 좀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경제 성장률,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조정의 시작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미국 다우 지수, 자, 25,500포인트, 목표한 지수권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왔습니다. 이제 안착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돌파한 척하다 밀리느냐 요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한다 그러면 27,000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이 박스권을 넘어서 한 차례 이제 업사이클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위쪽 방향을 볼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만약 여기서 저항받고 밀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기존 지수권 쪽으로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우지수 좋았던 기준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제 재개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 부양책, 그리고 EU에서도 EU 집행위 회복기금 기대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책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저런 게 나왔습니다.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만 말씀드리죠. 이유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보여서 공포 구간을 만들 때는 이 공포 구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두는 상황이었는데 그 뒤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동성이 공급돼 있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각국이 노력한다, 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 6개월에서 1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부양책이 일부 나오던 아니면 기존에 얘기 나왔던 부양책 부분이 좀 구체화가 되던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정도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홍콩 국가보안법. 오늘 장중에는 이제 전인대 표결 앞두고 경계감이 좀 있었죠,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이 우려감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전인대에서 과감하게 그냥 통과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홍콩 민주진영에서는 기존에 얘기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홍콩 보안법,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 양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공산국가죠. 근데 홍콩은 민주 쪽이니까. 해서 이제 국가는 하나지만 체제는 두 개다라는 이제 일국 양제에 대한 부분이 위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민주화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쪽에서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미국에서 미리 선전포고를 했어요. 미국이 니네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 통과시키면은 홍콩에 관세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특혜 우리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되는지는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미중 이제 대립이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럼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정도가 작용을 합니다. 해서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오늘 금리 인하와 동결 사이에서 고민이 좀 많았죠, 대부분.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은 동결 쪽에 조금 더 우위를 두지 않았느냐라고 많이들 좀 있었는데 한 7, 80 정도가 10명 중에 7, 8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이제 동결 쪽에다가 손을 들어줬고 한 2명에서 많게는 3명 정도가 이제 인하 쪽에다가 투표를 했는데 인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경제 성장률, 지금 경기 힘들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기존에도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그러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금리는 코로나 이후로 0.75%까지 낮췄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1.25에서 강력하게 인하를 하면서 1%를 이탈했죠. 제로금리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인하로
0.25%포인트가 인하돼서 현재는 0.5입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드디어 이제 진짜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듭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랑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해는 0.3%, 올해는 0.3, 내년은 1.1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대부분의 국내 기관들이 다 발표하는 게 올해 경제 성장이 0% 전후,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뭐 제로일 수도 있고 0 전후다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 IMF에서도 미리 발표를 했었죠. IMF에서 그 지난달이었죠. 그래서 지난달 14일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한국 경제 역성장할 거다 올해 마이너스 1.2% 역성장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성장이 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통위 이제 발표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1953년에 이제 GDP 통계를 편제한 이후에 역성장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1980년 그리고 1998년 이때는 아시죠? IMF. 그래서 2차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 금융위기 때는 어땠나요? 저 미국발 금융위기 그때도 위험하지 않았나요? 2009년 한국은행이 점칠 때는 마이너스 1.6%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실제 경제 성장률은 0.2%였어요.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이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한 이 사건 때도 잘 버텼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나왔지만 버틸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봐야겠죠. 일단은 좀 지수에는 좀 부담을 줬다. 근데 잘 보면은 코스피 지수 제가 말씀드렸던 2050포인트 이 구간은 이제 목표 지수가 되고 1차적으로 첫 목표 지수가 되고 여기를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받느냐 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장중 조정을 받고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많이 회복된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2000포인트 위쪽에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빠르게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돌아가는 상황이.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 달고 회복되면서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0.13% 약보합권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코스닥이 좀 밀린 거지. 자, 수급을 보면은 오늘 연기금, 금융투자는 단기성 자금 많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으니까 연기금 쪽에서 1000억 들어오고 외국인이 매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 코스피는 강했다. 또 코스피는 지금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선물 옵션 동향도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물도 매도한 게 없어요. 그럼 오늘 외국인들은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상승을 보인 것입니다. 코스피 쪽은. 자, 선물은 중립이었고 옵션 동향,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다. 콜 매수는 상승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풋 매도 요거는 금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의미 이 정도는 뭐 가질 수 있다. 이 풋 매도는 하락하지 않아야 된다. 하락하면 손실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다시 올려주는 주가를 회복시켜주는 포지션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면 좋다. 선물 동향, 누적 동향으로도 상승 포지션, 강력한 상승 포지션이다. 그러면은 그동안 주식을 매도했던 부분 빼고는 전체적으로 파생 동향 다 상승 방향으로 현재는 포지션이 구축되고 있다.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이 좀 문제였는데 코스닥이 오늘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700포인트도 이탈하면서 4%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북한 관련 이슈도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2%까지 낙폭을 축소하면서 절반을 축소를 했습니다. 7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한 1.5% 정도까지 좀 줄였으면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21선이 이탈하거나 685 요 구간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하니 조금은 더 지켜보자.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고 조정도 없이 올라왔으니 잠깐 쉬어가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왜 이렇게 종목들이 별로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적응이 안 되시는 거죠. 최근에 워낙 좋았으니까. 학습 효과에 의해서. 하지만 시장은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올라가다가 쉬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1km를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했어요. 그러면은 체력이 이제 소모가 되니 숨도 가쁘고 다리도 마사지도 해줘야 심호흡하고 해야 다시 한번 달릴 수 있겠죠. 휴식을 취해줘야.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만큼 휴식도 없이 잘 올라와서 이 정도면 거의 마라톤을 뛴 수준인데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휴식을 좀 취해줘야 좀 더 빠르게 잘 달릴 수 있겠죠. 지친 상태에서 계속 가면은 잘 가기가 어렵잖아요. 자꾸 쉬고 싶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휴식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뭐 매도가 좀 나왔다. 어디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고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다. 요 개념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지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뭐 강력한 매도를 계속 뭐 보인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조정은 좀 추가적인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주의하셔라라고 어제도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언택트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그린 뉴딜 정책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최근에 많이 급등한 종목들 조금 쉬어갈 타이밍을 좀 주고 그 후에도 좋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재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것도 있죠.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신천지 사태로 뭐 강력한 하락이 나오고 이태원 클럽 뭐 등등등등 그리고 뭐 노래방도 있고 많죠. 유흥적으로. 그리고 부천에서 이번에 쿠팡 사태 퍼지면서 또 이제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면서 당분간 또 조심하자라는 부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복귀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된다.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미국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호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체 업체다 생각하시고 메모리 업계에서 세계 1위가 삼성전자, 세계 2위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세계 3위가 마이크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원래 일본의 엘피다였었는데 엘피다를 이제 치킨 게임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아남고 3위 엘피다까지 무너져서 대만 업체들이 먼저 뭐 나냐나 뭐 이런 업체들이 먼저 무너지고 그리고 엘피다까지 뭐 어려워지면서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 인수되면서 넘어갔다 해서 세계 3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양호했으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양호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투자 의견으로 오늘 삼성전자 부분 양호했고 삼성전자보다는 순수하게 반도체 쪽으로 하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뭐 83,000원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이 좋았으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을 텐데 전체적으로 좀 한국은행 뭐 발표, 금통위 이후에 발표도 있고 홍콩 보안법도 있고 이 코로나 이슈 쿠팡 사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 좀 약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쉴 때 쉬게 하면 좋다. 언택트 관련주도 쉴 때 쉬게 하면 좋다. 뉴딜 정책 쉴 때 쉬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뉴딜 정책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언택트는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은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지만 그린 뉴딜 쪽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거에 탈원전 정책 펼쳤을 때 결과 나왔던 것들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수혜를 받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과를 볼 필요가 있고 테마성으로만 짧게 매매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오늘 큰 맥락은 잡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조정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조정이 나와도 자연스럽다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뭐 수급이 그동안 코스닥이 뭐 개인 수급으로 올라왔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제 외국인 오늘 기관이 매도했다고 해서 또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코스닥은 원래부터 기관 외국인이 끌어올린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대신 종목별로 많이 오른 종목 다시 한번 강조해도 이거는 언제나 이번 시장뿐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많이 오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격언 중에. 그러니 최근에 급등해서 코로나 이슈 이후로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쉬어가면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뭐 30포인트, 40포인트 조정받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점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 원하는 가격권에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다른 종목을 좀 보다가 보시거나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지금은 급등한 종목들 위쪽에서 추격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숫자 3 이게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봤습니다라는 표시를 좀 짧게 표현한 거예요. 숫자 3 남겨주시면 잘 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3을 여러 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매우 잘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시해 주시는 것이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으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